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6월 2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 오늘 1.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3천억 가량 매도를 진행했는데 기관이 한 1조 가까이 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죠. 4.36% 하락 마감을 하였다. 외국인이 700억 가량 매수를 했는데 이제 기관이 14억 가량 매도, 그리고 개인이 이제 600억 가량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전일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발언들을 했는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락한 여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게, 아니 그럼 아시아 증시 중에서 제일 지금 하락폭이 크지 않냐? 다른 나라 뭐 중화권 일본 증시들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나 그런 추세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 유독 심하다. 그리고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비해서 너무 이 폭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일단 제가 일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한국 무역 수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이 중간재 수출국에 대해서 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내용,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과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자재값 급등이나 환율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사실은 이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심이 있잖아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이 좀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도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베이스로는 이 안전자산, 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부각 심리가 더욱더 올라오면서 이런 내용, 좀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내용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참고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반대 매매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사를 봐도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고, 오늘자 보이는 기사들을 보면은 내일 반대 매매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수급이 점차 메마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보유 비중이 지금 역대급으로 줄었는데, 보유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늘리는 상황이 아니라 더 안 빼면 다행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다. 이미 시장은 공포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적인 지지선들을 이탈하고 공포 심리가 다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기술적인 내용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고 어디서 반등 나올 것이다, 난 어디까지 본다, 이거는 저는 개인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투자자별 판단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매도가 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측은 무의미하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의 낙폭이 굉장히 적은데, 일단은 다양한 기술주들이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코스피 굉장한 대량 매수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코스피는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일 저점에 대해서 코스닥은 장 마감까지 끊임없이 계속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탈을 하였다. 코스피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나서 좀 이 저점 자리를 지켜주고 마감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1, 2, 3, 4, 5, 6, 7, 8, 9거래일 만에 850포인트 가량에서 714포인트까지, 거진 140포인트를 뺀 상황이란 말이에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어튼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의 특징주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전 관련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엊그제인가 원전주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원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하면서 이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G2파워 이런 원전 관련주들, 뭐 한신기계, 아이고 잘못 쳤네.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갭으로 많이 뛰어났었지만 시장의 투매 물량에 이기지 못하고 매도 물량에 이기지 못하고 다 음봉세로 결국 마감이 된 경향이 많아요. 시장이 오늘 안 이런 종목을 거진 찾아볼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이런 종목이 많고, 자, 해운주들도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해운주라면 HMM,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HM의 피크아웃 우려에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이제 하반기가 하반기죠.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HMM이 2분기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감익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는 보통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해운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특징주는 다 약세인 게 대부분인 것 같네요. 자, 위메이드, 오늘 미르 M이라는 신작이 출시되었습니다. 6월 23일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뭐 이 게임이 어떻다, 어떤 분위기로 이어간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오늘 출시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장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모든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면 다 급락을 해요. 보시면 펄어비스 검은 사막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도 출시한 날에 급락했고, 위메이드의 미르도 마찬가지고, 다 출시를 하면은 급락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메의 경우는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면서 다음날 반등이 나왔었는데, 위메이드도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순위로는 3위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시는 쌍용자동차 관련주로 불리는 쌍방울 20%가량 낙폭이 나왔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 자금 흐름에 대한 그 시세 조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쌍방울, 그리고 관련주인 광림, 뭐 비비안 이런 종목들을 다 엄청난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면서 좀 하루가 마감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어제 상원 증언을 했다면 이제 하원 증언 일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이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증시에 어떤 변동성을 줄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곧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뭐 시장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증시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